오늘은 이메일이 하나 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드리려고 해요. 계속해서 찍고 있는데 이번 주제는 이제 면접 질문이 들어왔어요. 지금 면접에 필기 합격을 해서 면접에 가는데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좀 드리기 힘든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이런 그 이메일이 왔을 때 예전에는 좀 귀찮았어요. 솔직히 너무 바쁘니까 너무 할 게 많고. 근데 요즘 좀 느끼는 게 어, 제가 이메일을 보내시면은 전부 다 읽어보긴 해요. 근데 답장은 거의 안 해요. 예전에는 귀찮아서 좀 안 한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 요거를 제가 답장을 드리게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질문들 좋은 질문들을 제가 영상으로 만들면은 최소 수백 명이 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게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이제 뭐 사무직에 어떻게 조직에 뭐 이바지 하는가, 그리고 뭐 제 짱글의 업무 일과, 현업에서 필요한 능력, 뭐 현직자로서 애로사항, 뭐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따져 보려고 하는데요. 음,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어떤 제 업무 일과나 이런 거는 별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어, 현직자로서의 애로사항 이런 거는 애로사항 많은데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어떤 저에 대해서 어, 이제 질문을 하는 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 회사 분들도 제 유튜브를 다 보시고 그런 데에 대해서 제가 뭐 입장을 표명하는 건 되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보다는 제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갈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이제 뭐 현직자 인터뷰라든지 그런 지점 방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팁을 살짝 알려드리자면 이거는 제가 오늘 책을 하나 읽었는데 스티브 잡스에 요새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름을 이제 스티브 잡스처럼 면접 준비하기로 지으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그 어떤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교수님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걸 만드는데 엄청 엄격하신 분이었나 봐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어디 큰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했대요. 그 이제 60년대 70년대 이때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데 부품을 좀 보내달라고 했나 봐요. 근데 또 웃긴 게 그 그 이제 회사에서는 보내줬어. 그래서 그 선생님은 스티브 잡스를 엄청 혼냈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엄청 뭐 좀 민폐다. 이런 걸 얘기했나 봐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들고 싶은 게 많고 나는 돈이 없고 저쪽은 돈이 많은데 이게 그렇게 나쁜 건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면접에서도 적용이 되냐면 이거 그 현직자들한테 전화 걸고 이런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세요. 그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뭐 업무가 바쁜데 내가 방해하는 게 아닐까? 내가 취준생으로서 현직자한테 컨택하는 게 맞는 일인가?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기업 몇 명 뽑지 않는 이 공기업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저는 솔직히 불법적인 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데까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화하세요. 아까 스티브 잡스 그랬잖아요. 나한테 돈이 없고 저쪽한테 돈이 있다. 여러분들한테는 현직자들에 대한 정보가 없고 현직자들은 흘러 넘칩니다. 아주 어떤 가십거리까지 많겠죠. 업무에 대한 건 당연히 있고.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고등학생, 중학생이 막 선배님 제가 어떤 거 여기 학교로 오고 싶은데 뭐 아주 대단한 그런 성취가 아니더라도 이 학교 오고 싶은데 간절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 나 바쁘니까 그냥 가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바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직자한테 전화를 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저는 그래서 어떤 기업 준비할 때 한 50통 정도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점 방문도 하고 물론 지금 코로나인데 어떻게 지점 방문합니까? 어떻게 현직자 만납니까? 근데 저는 그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애기냐? 약간 애기세요? 그런 방법을 찾아야죠. 뭐 유선으로 하든지 서면 이메일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땡땡 기업이 있으면은 땡땡 기업 요새 공기업들 전화번호 다 나와 있습니다. 전화해서 지금 내일 면접 보는 누구가 아니라 왜냐면 그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이 회사에 꼭 들어오고 싶은 취준생인데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다. 여기 질문이 그런 거예요. 하루 업무 일과가 어떠냐? 현업에서 필요한 능력이 뭐냐? 현직자들의 애로사항이 뭐가 있느냐?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왜냐면 저는 솔직히 공인이잖아요. 저는 지금은 저희가 회사에 대해서 그 얘기를 안 하는 이유도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저는 굳이 뭐 저는 여러분들 공기업 합격률을 높여주는 사람이지 제가 어떤 공기업 현직자로서 여러분들한테 공기업이 어떻다 우리 회사가 어떻다 내가 이런 게 힘들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크게 중요하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 여러분들이 지원할 기업에 전화를 해보고 이런 질문들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주신 게 제가 예전에 초반에는 그 뭐라고 하나요 경영평가라든지 국정감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해서 면접자 쓰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국정감사와 주무부처 지적사항을 인용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살짝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임원진 어떤 면접관에 따라서 이게 되게 본인한테는 아픈 상처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국정감사에서 엄청 까였어. 근데 그거를 그냥 새파란 지원자가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한다?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어떤 분위기를 봐서 한번 쓸 수는 있겠지만 알아놓으면 되겠지만 그거를 어떤 지적사항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회사가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걸 보완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면접관들이 어떤 반응을 하실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뭐 준비 많이 해왔네, 조사 많이 해왔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현업 즉 그분들 일하시는 거는 필드가 있잖아요. 그 필드가 중요한 거지. 솔직히 여러분들이 채용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한테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어요. 물론 회사 전체로 보면 중요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 사항을 인용하는 거는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현직자들한테 물어보면 되고요.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항상 거절 당할 준비가 저는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취준생 이게 성인이 되면은 항상 떨어지고 탈락할 수 있고 거절 당할 수 있고 매몰차게 그렇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저는 합격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티브 잡스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어떻게 보면 자만심을 가지고 내가 기특하지 않냐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런 정도로까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은 면접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간단하게 팁을 드리자면은 그 부서 어떤 가고 싶은 부서라든지 이런 거는 좀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뭐 기피 부서가 있을 수도 있고 선호 부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실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 부서들의 특징이 다르고 내가 어떤 부서에 가고 싶고 그 이유는 뭔지 그리고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부서에서 있을 수 없으니까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만약에 옮긴다고 판단했을 때 왜 이 부서를 처음 가고 싶은 부서로 선택했는지 이런 것까지 좀 준비를 하시면은 되게 좋은 면접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면접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